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걸 보면요. 급락, 그러니까 하락기에는 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죠. 하락기 때 보면 1월, 2월, 3월 이게 전 대비했을 때 금액이거든요. 전 대비했을 때 요 정도씩 이제 감소하는 증가 현황이니까 감소했거든요. 감소. 근데 제가 말했던 그 강하게 회복 나온 게 사실 이때거든요. 강하게 회복 나온 게 이때고 이때부터 스물스물 올라오지. 그래서 증가가 2천억, 2조 8천억, 3조 5천억, 5조 3천억, 6조 2천억. 이건 전월 대비해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6조 2천억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총합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 상반기에 강한 회복, 서울 평균 85%, 강한 상급지는 95% 이상, 이 동력이 부러졌던 게 바로 첫 번째가 뭘까? 30% 이상 급락, 10월달 이후에 급락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저점 인식을 했어요. 저점. 아, 싸다. 특히 어디 아파트 많이 얘기했죠? 저는 송파랑 강동 쪽이 지금 너무 많이 싸졌다. 급락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기회라고 그때도 겨울에 한참 떠들었었죠. 한참 떠들었는데, 요거를 떠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 거고, 추가로 더 떨어질 금액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자면. 더 떨어질 금액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충분한 매력적인 가격점이다. 라는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자들의 인식을 바꿨고, 두 번째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저점 인식이 되는 아파트를 사는데 필요한 돈이 크게 감소했어요. 특히 송파 같은 경우에 아무리 그래도 거의 이제 18억대 19억까지 갔었잖아요. 27억 가던 게. 아무리 그래도 15억 넘었단 말이에요. 강남 단지도 마찬가지지. 근데 이 15억 초과 주택들은 대출을 안 해줬어요. 빵원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12월부터 원래는 23년부터 하려던 거를 한 달 앞당겨가지고 폐지를 시켰죠. 그러면서 대출을 어느 정도 해줬냐 보면 이제 50%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도 떨어졌어. 근데 떨어진 가격에서도 내가 필요한 돈이 줄어들었어. 얼마나 매력적인 상황을 만듭니까? 게다가 여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지역들 자체가 비규제 지역이 된 데가 많아요. 규제 지역을 대규모로 해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율 중 하나인 LTV 그리고 DTI 이런 게 크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60, 70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빌릴 수 있는 액수가 더 크게 늘었고 규제 지역이 풀렸다. 근데 여기서 풀리는 게 뭐냐면 실제 수요자가 미리 사놓을 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미리 사놓을 때도. 왜냐면 2년 거주의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메리트를 두고 있고 또 이것도 있어요. 취득세 중과도 지금 2주택까지는 비규제 지역이라면 중과가 없다. 중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울에 강남 하나 사고 동작구 하나나 영등포 하나 사놓으면 그냥 취득세 중과 없이 사놓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상반기의 거래량 아파트를 보면은 거의 뭐 3,000건, 4,000건이 가장 많이 나온 거래량인데 이 거래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실제 거주하는 수요자입니다. 근데 몇몇은 당연히 투자자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거래에 나선 이 급락 가격, 매력적인 가격을 잡기 위한 수요가 있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경기와 인천, 전국적인 움직임인데 이 급락을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급락을 만들었던 이유. 가장 큰 게 강하고 빠른 금리 인상이었어요. 1년 만에 미국은 10배, 우리나라는 7배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러다 보니까 내야 되는 그 시장금리가 2배가 된 거예요. 1년 만에. 2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연동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포지션인 매매, 전세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과하게 위축이 됐어요. 왜? 이게 빠르고 강하게 페달을 밟으니까 이 이후에도 강하고 빠를 줄 알고 사람들이 잔뜩 움츠린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이렇게 피한단 말이에요. 막는다고. 그러면서 매매랑 전세가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시장금리도 나름 줄어들고 시장도 적응을 하면서
포지션도 변경이 된 거예요. 월세 가던 수요가 매매와 전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활용점정으로 나온 게 바로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장 금리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게, 대환할 수 있게, 생활 안정자금 쓸 수 있게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등장했는데 이게 센세이션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이 금리가 조금 더 싸서? 아니에요. 9억 이하 주택은 9억 이하면 5억까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DSR 적용이 배제된 상품.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DSR 배제를 받는 그 금융 상품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론, 두 번째가 역전세 대출이에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누굴 중심으로 시장의 거래량이 만들어졌죠? 일단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3, 4천 건이면요, 투자자가 아니란 소리예요. 투자 수요가 몰려가는 상황도 아니었거니와 투자 수요가 아니다. 누군가 보면 실제 거주하고 갈아타는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이 부채를 특례보금자리론 활용해서 적극 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상반기에 강한 회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반기에 이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는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대제목은 시장의 돈줄이 마른다라는 거죠. 시장의 돈줄이 마른다. 이제 풀렸던 그 수도꼭지가, 자, 이게 수도꼭지거든요. 이게 지금 잠기고 있다. 잠기고 있습니다. 왜? 지금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이미 계획된 거 이상은 풀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출을 조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거 제한해요. 어떻게? 연령 제한합니다. 연령 만 34세 제한해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이금융권 있죠.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50년 만기로 해가지고 대출을 만들었는데 전부 다 지금 중단했어요. 판매 중단.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왜 약속이 나는 듯 판매 중지를 할까? 얘네가 목표량을 채워서? 아니거든요. 결국 금융당국이 압박을 준 거예요. 금융당국이 압박을 주는 건 뭐냐? 너네가 대출을 빌려주는 것들 차트 다 갖고 와봐. 이 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체크해야겠어. 너네 그냥 무작정 빌려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탈탈 털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되는 것들이. 그래서 애초에 금융당국이 뭘 하라고 지시를 하면은 은행권은 다 지킵니다. 아니면은 탈탈 털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50년 만기 대출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니까 약속이나 한 듯 판매 중지하고 또 연령 제한 기준을 들이미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는 여러분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장점은 사라졌어요. 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그 장점은 뭐냐면 원리금을 연수를 길게 가져가니까 잘 봐요. 똑같은 1억을 빌리는데 30년 만기랑 50년 만기랑 원리금이 뭐가 작겠습니까? 50년으로 하면 이자는 더 높을지 모르겠지만 매월 내는 돈은 어때요? 확 줄어들죠. 그러면은 우리가 DSR은 뭘로 보죠? 총연소득에서 총연의 원리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자체가 50년으로 해서 줄여놓으면은 내가 그만큼 많이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DSR을 우회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고 이미 은행권도 알고 있었다. DSR 우회가 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이 썼어요. 거의 뭐 조 단위로 많이 빌린 거죠. 많이 빌리니까 급증이 되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지금 가계부채 중과율이 좀 가파르게 다시 올라오니까 분명히 연초까지만 해도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확 증가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러한 칼을 빼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사라지고 그나마 있는 연령 제한 기준에 있는 것들도 어떻게 돼요? DSR 적용할 때는 50년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40년으로 계산합니다. 40년으로 계산해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예전보다 지금은 확실히 줄어든다.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리고 빌리기도 어렵다. 나이 먹으면 못 빌린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커요. 시장을 돌리는 큰 돈이 여기서 풀렸는데, 여기서 풀린 거거든요. 특례보금자리론이 35조가 풀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반형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은 뭐냐면 소득 따지지 않고 DSR 무시하고 돈을 빌려주는 9억 이하, 5억까지 요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중단.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9월 27일부터. 9월 27일부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써가지고 대환도 하시고 집도 사고 했던 이제 수요자들은 제가 특례보금자리론 처음 나올 때 말씀드렸어요. 이거 오래 안 갈 거다. 그러니까 빨리 빌려야 되는 상황이면 빨리 빌려야 될 거다. 나중엔 중단될 거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제 영상 찾아보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예상대로 중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중단되고 이제 시장에 푸는 유동성 중에 큰 축이었던 무려 35조를 시장에 제공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젠 사라지게 되었다. 두 번째가 이 물량입니다. 물량. 매도에 나와 있는 물량이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만 보면은 7만 5천 개 정도로 육박이 됩니다. 물건이 개수가.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7만 5천 개인데 21년만 하더라도 4만 개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2배 정도까지 수치가 지금 늘어나 있는 거거든요. 매도에 나서는 물량이. 매도에 나온 물량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에 호가가 내려오는 게 수순이에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금 거래가 안 돼서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러다가 다시 분위기가 내려앉고 거래량이 좀 떨어지게 되면 매수가 붙는 매매 체결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호가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호가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호가가 내려오면서 매물도 줄어요. 매물도 줄어요. 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의 포인트. 이 물량 시장에서 얘기하면은 지금 전세 매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시점 거의 이제 2주 3주를 전후로 해서 전세 매물도 지금 소폭 증가하는 게 눈에 띄어요. 물론 많은 양이 아니야. 진짜 소폭 증가하는 건데 이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매매 물량이 많은데 전세 물량도 많다고? 이게 뭐지?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매도 나왔으면 매도 나왔고 전세 나왔으면 전세 나왔지 왜 매매 물량도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고 전세 매물도 왜 소폭 증가하지?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사실상 매수세 감소 시그널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소유자들이 매매랑 임대를 같이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매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두 개를 올려서 매매 되면 매매하고 전세 되면 전세하지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이 같이 올라가는 그 꼬리를 올려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되면 후에 호가는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금 최상급지 호가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최상급지 호가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저는 아파트들을 계속 보죠. 여러분들 바쁘니까 제가 대신 봐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봤을 때 지금 최상급지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매물의 호가가 다시 또 낮아지고 있어요. 9월달 들어서 최상급지에 그 높였던 호가가 원래 계좌도 안 주던 호가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한 1억 내려왔어요.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강남의 신반포나 뭐 잠원 일대나 저긴 압구정까지를 보면 지금 상급단지 중에 몇 단지가 호가가 내려온 물건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시면은
호가가 이제 점점 또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양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근데 지금 상태를 보면요, 뚫었죠. 이게 22년의 그 급락 직전보다 지금 많아요, 매물이. 그래서 이때가 한 뭐 6만 몇천 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만 뭐 5천 개예요. 사상 최대야. 많아요, 많아. 많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을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매매 물량은 증가하고 있고, 전세 물량 줄어들고 있고, 월세 줄어들었는데, 지금 타이밍 와가지고, 이제 또 감지가, 이렇게 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 모양새. 자, 요 모양새가 나오면,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다. 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팔던, 뭐, 전월세를 놓던, 지금 내놓는 수요자들이 많다라는 거지. 예. 지금 매매가 상당 기간 동안 안 되니까, 이 호가 높아져 있고, 거래는 안 되니까, 요거를 전월세 물량으로 또 같이 내놓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시장이 다시 전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좋은 이 상승 추세, 뭐 대세 상승이 이어져 가는 거, 뭐 요런 것들이 나와주려면, 사실 추가 규제 완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규제가 지금 아직도 겹겹이 있잖아요. 규제가 아직도 많다. 특히 취득세 중과, 이게 투자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힘이에요. 투자자가 못 들어가요. 종부세도 여전해. 지금 2주택까지만 무효하지, 3개 넘어가면 무조건 종부세죠. 예. 그리고 이번에 뭐 오피스텔 사태도 있고, 규제가 여전히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지금 요거를 좀 해제를 해야, 뭐 종고점을 돌파하든 매수세가 붙을 텐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번에도 공급 대책 나오는데, 요런 것들은 사실 여야 합의가 필요해서 통과를 해야 돼요.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떡하니 야당이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어서 이게 통과될 확률은 정말 극악이다. 낮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낮기 때문에 추가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부도 규제 완화에 지금 바쁘지 않아요. 규제 완화를 해야겠다라고 말을 안 한다고요. 왜? 지금 이미 회복이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이상 강하게 나오면 정치인들이 좋아할까요? 자, 정고점 돌파가 나왔어. 그러면 정치인들이 좋아할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좋아할까요? 정고점 돌파하면? 지금 다시 눌리는 걸 원할 거예요. 다시 눌리는 걸 원할 거라고. 잡혀야 돼. 적정한 수준만 올라야 돼. 적정한 수준만. 근데 회복이 지금 서울 평균 85%, 상급지 강남은 95%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완화해서 정고점을 일부러 뚫어줄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고점을 뚫으려면 추가 규제 완화가 돼서 추가로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매우 낮다.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완화는 절대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떨어지길 기대할 수도 있고요. 다시 떨어질 때 지금 우리 상반기에 회복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구원자처럼 얘기했잖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을 다 뭐 해소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힘든 금리를 갚는 이 고금리 시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로 만든 거 아니에요. 구원자 역할. 두 번째, 규제를 해제하고 종부세나 뭐 그 세율 완화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 보유세 관련해서 뭐 60%로 만들고, 예. 현실화율도 떨어뜨리고, 그게 다 구원자 역할 한 거예요. 구원자 역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다음 2차, 3차 구원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란 말이지.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정고점 돌파하기 어렵다는 얘기, 정부 정책에서도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랬죠? 첫 번째는 돈줄이 마르고, 두 번째는 뭐죠? 시장에 매물이 많고, 예. 던지는 물건이 많고, 그리고 호가가 내려오고 있고, 세 번째는 규제는 그대로 있고 더 이상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 세 개가 시장의 악재라는 거죠. 시장의 악재. 다시 시장 분위기가 조정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제가 직접 합니다. 수요일 전 평일만 해요. 그래서 수요일 평일 2시 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또
파트너 솔로몬 김남현 소장이 토요일 날 수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 이때 약 2시간 동안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액 1억 정도로 충분한 서울과 분당의 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법 기막힌 전략 어떤 게 있는지 확실히 여러분들 깨닫게 고수가 될 수 있는 비법 이런 거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이 제 영상마다에 있는 고정 댓글 이 파란 링크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